60세 이후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수해도 얼굴이 무겁고 아무리 바세린을 발라도 당겨요. 이건 단순히 건조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도 폐처럼 산소를 교환하는 기관입니다. 세포가 노화되면 모공이 점점 닫히고 피지선의 움직임이 느려지며 피부의 호흡 공간이 좁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산소가 부족해지고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좋은 화장품 바르면 해결되지 않나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의 재생은 외부에서 주는 영양보다 피부 속 순환과 호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여성 200명을 조사했더니 피부의 산소 농도가 높은 그룹은 주름 깊이가 평균 23% 얕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스킨케어 루틴이 화장품이 아니라 온열 자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의사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주 찜질팩. 듣기엔 생소하고 심지어 위험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마시는 소주가 아니라 피부의 숨을 열어주는 자극제이자 순환 촉진제로 쓰입니다. 소주 속의 알코올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 피부 표면의 온도를 높입니다. 이때 따뜻한 수건을 함께 덮으면 피부는 마치 봄 햇살 아래처럼 부드럽게 열리며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밀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는 드디어 숨을 쉽니다. 공기 중의 산소와 수분을 흡수하며 피부색이 환해지고 당김이 줄어듭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직접 소주를 얼굴에 붓거나 세게 문지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이 영상 후반부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3단계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부의 숨을 되찾는 소주 찜질팩의 원리와 피해야 할 3가지 잘못된 사용법을 함께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70세 여성의 놀라운 변화 사례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아니면 제주?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지역별 습도와 온도에 맞는 피부 루틴을 다음 영상에서 맞춤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소주를 얼굴에 바르면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예입니다. 소주의 핵심 성분인 에탄올은 단순히 술의 주성분이 아닙니다. 피부에 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피부 표면의 미세 순환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혈관 확장 반응, 바소다일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온도가 1도 오르면 피부의 혈류량은 약 13% 증가합니다. 즉, 따뜻한 수건과 함께 소주를 활용하면 피부 속으로 혈액이 몰리면서 산소와 영양소가 빠르게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주 찜질팩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순환의 회복. 두 번째는 모공 개방과 노폐물 배출입니다. 노화된 피부는 모공이 닫혀 있어 세포 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칙칙함과 색소 침착이 생기죠. 그러나 소주의 미세한 알코올 입자는 피부의 표면 지방을 살짝 녹여 숨 막힌 모공을 열어줍니다. 마치 오래된 창문을 닫듯 피부가 스스로 숨을 쉴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연 항균 작용. 많은 분들이 김이나 검버섯을 자극해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피부 표면의 균 불균형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나 외출 후 피지층이 변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죠. 이때 소주의 알코올은
유해균을 억제하면서도 피부의 pH 균형을 맞춥니다. 한 피부과 연구에서는 0.5% 이하의 희석 알코올 용액은 피부 장벽 손상 없이 각질층의 순환을 돕는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고농도의 소주를 직접 바르면 안 되지만 미온수와 섞어 사용하면 피부의 자연호흡 시스템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찜질팩 형태로 써야 할까요? 온열 자극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주를 바르면 금세 증발하지만 따뜻한 거즈나 타월로 덮어주면 피부 속 깊이 천천히 스며듭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피부의 수분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한 피부과에서는 온열 알코올팩을 실험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 450명을 2주간 관찰한 결과 주름 깊이가 평균 11% 감소했고 피부 수분량은 18% 증가했습니다. 물론 모든 대상이 소주를 사용한 건 아니지만 알코올의 온열 효과가 분명히 입증된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주 찜질팩은 화장품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즉, 꾸준히 반복해야만 피부가 스스로 호흡하는 리듬을 회복합니다. 한 번으로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도 3일 이상 지속해야 피부에 기억이 생깁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숨쉬는 느낌, 마치 산속의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그 감각을 당신은 얼마나 오래 느껴보셨나요? 피부는 단지 외모가 아니라 몸의 전체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순환이 막히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기운이 막히면 마음까지 답답해집니다. 소주 찜질팩의 진짜 목적은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리듬을 깨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방법이 단순한 뷰티 루틴을 넘어 노화 속도를 늦추는 생활 습관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잠시 후 다음 섹션에서 이 찜질이 실제로 세포 속 산소 공급을 늘려 피부 재생 속도를 어떻게 높이는지 과학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 그 이유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피부가 노화된다라는 건 세포가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세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산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내보내며 살아 있습니다. 이 순환이 멈추면 주름이 깊어지고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세포를 깨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온열 반응에 있습니다. 소주 찜질팩을 하면 피부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때 모세혈관이 열리고 피부 속 조직까지 미세한 혈류가 흘러갑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세포 내 효소 반응이 약 30% 빨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피부가 따뜻해지면 세포는 스스로 산소를 더 많이 흡수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 과정을 산소 확산, oxygen diffusion이라 부릅니다. 의학 논문에서도 밝혀졌듯 피부의 온도와 산소 포화도는 정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이 떨어져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데 온열 자극을 주면 이 순환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연구팀은 70세 이상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2주 동안 하루 한 번씩 따뜻한 알코올 스팀 타월을 얼굴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 산소 농도가 평균 18% 증가했고 탄력 지수가 12% 향상되었습니다. 주름이 펴진 이유는 단순히 보습 때문이 아니라 세포 호흡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피부는 마치 산소를 먹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 피부도 미세하게 들숨과 날숨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세포가 늙고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 리듬이 끊기죠. 소주 찜질팩은 그 리듬을 다시 이어주는 일종의 산소 자극 치료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피부 세포는 따뜻한 자극을 받으면 HSP7시 (Heat Shock Protein) 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 손상을 막고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 속에서 복구 공장이 다시 가동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너무 높은 열을 주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 찜질팩은 따뜻한 정도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뜨거워서 김이 날 정도면 이미 늦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은은하게 포근하다 싶을 온도. 그것이 피부가 가장 편안하게 산소를 흡수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그냥 찜질팩만 해도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찜질만으로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 속 알코올이 더해지면 순환과 산소 공급이 동시에 일어나 피부 깊은 층까지 활성이 퍼집니다. 이 두 자극이 만나면 세포는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반응합니다. 피부가 따뜻해지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눈밑 그림자가 완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알코올 자극이 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측과 지속적인 사용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하루에 한 번 5일 6분 정도의 짧은 찜질은 피부 자극 없이 충분히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숨이 막혀 있을 뿐, 온열과 산소의 리듬을 되찾으면 피부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게 바로 노화를 늦추는 첫걸음입니다. 잠시 후 다음 섹션에서는 이 온열 효과를 더 강화하는 황금 비율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주 안 스푼의 꿀이나 알로에를 섞는 이유, 그 과학적 근거를 확인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소주만 쓰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천연 보습제가 필요합니다. 소주는 피부의 숨을 열어주는 자극제지만 같은 순간에 피부 속 수분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 찜질팩은 반드시 보습제와 함께 써야 합니다. 즉, 열려있는 피부에 수분을 채워 넣는 단계가 진짜 핵심인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재료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의학적으로 세 가지가 특히 뛰어납니다. 꿀, 알로에, 오트밀, 귀리 추출물. 첫 번째, 꿀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수분 저장소입니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피부 표면의 수분 손실을 40% 줄여줍니다. 소주의 알코올이 모공을 열면 그 틈새로 꿀의 보습 성분이 스며들어 피부 속에 촘촘한 수분 막을 만듭니다. 이 과정이 바로 수분 자물쇠의 작용입니다. 두 번째, 알로에입니다. 예로부터 화상 치료에 쓰일 만큼 진정작용이 강력합니다. 소주 찜질로 따뜻해진 피부에 알로에 젤을 바르면 열감이 완화되고 붉은 기운이 사라집니다. 알로에 속 폴리사카라이드라는 점액질이 피부 장벽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세 번째, 오트밀 귀리, 은 노화된 피부의 천연 필터입니다. 귀리 속의 베타글루칸은 미세한 염증을 잡아주고 피부 속의 미량 단백질 손실을 막습니다. 이 성분이 꿀 알로에와 함께 작용하면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촉촉한 밀폐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황금 비율은 어떻게 맞출까요? 소주 한 스푼 약 10ml, 꿀 반 스푼 플러스 알로에, 젤 한 스푼을 섞으면 됩니다. 또는 오트밀 가루 1티스푼을 넣어 약간 걸쭉한 팩 형태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거즈에 적셔 얼굴에 올리고 그 위에 미온수 수건을 덮습니다. 단 7분,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7분이 지나면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모세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며 보습제가 깊이 흡수됩니다.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이 흥미롭습니다. 피부 속 세포는 외부 자극을 받으면 즉시 복구 모드 반포로 전환합니다. 이때 천연 보습제 아미노산과 효소가 세포의 회복 과정을 돕습니다. 즉, 소주는 문을 열고 보습제는 그 문으로 들어와 피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소주와 꿀 혼합팩을 5일간 사용한 68세 여성 그룹이 일반 수분팩을 사용한 그룹보다 피부 광택 지수가 평균 16% 높았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였죠. 그들은 화장품보다 얼굴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피부가 숨을 쉬기 시작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비율을 절대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주가 많아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붉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보습제가 과하면 모공을 막아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 균형이 피부의 리듬을 맞추는 첫걸음이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피부가 약해서 이런 팩은 무리일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 소주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 한 스푼을 추가하면 됩니다. 자극 없이도 동일한 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세요. 피부의 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피부 속에 산소, 수분, 혈류가 새로운 리듬으로 다시 호흡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리듬이 실제로 피부톤을 어떻게 바꾸는지, 70세 여성의 놀라운 실험 사례와 함께 하얘지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울 앞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예전에는 얼굴이 더 환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칙칙하지? 그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순환 저하 때문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색소로만 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혈류, 산소, 수분, 각질층의 투명도,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맑고 투명한 피부톤이 만들어집니다. 소주 찜질팩이 피부톤을 밝히는 이유는 바로 이 네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류 개선입니다.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액 속 산소가 더 많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가 스스로 붉은 생기를 띠며 안색이 좋아진다는 표현 그대로 나타납니다. 둘째, 각질 탈락입니다. 소주 속의 밑에 알코올 분자가 묵은 각질층의 유분막을 녹입니다. 하지만 일반 각질 제거제처럼 벗겨내는 게 아니라 온열 자극으로 피부가 스스로 정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피부의 투명도가 높아지고 빛이 피부 속으로 고르게 반사됩니다. 셋째, 멜라닌 분해의 보조 효과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 중 하나는 피부 온도가 38도 전후일 때 멜라닌 분해 효소인 타이로시나제의 활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따뜻한 찜질로 피부를 일정 온도로 유지하면 기미나 잡티에 색소 침착이 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보습막 형성입니다. 앞서 배운 꿀 알로에 오트밀 조합은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으면서 빛을 더 고르게 반사시키는 유리막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찜질 후 거울을 보면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이 윤기 있게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70세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피부 임상 실험 결과 소주 찜질팩을 7일간 꾸준히 적용한 그룹은 피부 밝기 지수가 평균 22% 상승했습니다. 또한 얼굴이 한 톤 밝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8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숨은 원리가 있습니다. 피부의 세포대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폐물의 배출 주기가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가 스스로 청소하는 능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히 미용 효과가 아니라 피부 건강의 근본적인 회복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피부톤이 밝아지는 게 왜 중요한가요? 그건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피부가 밝다는 건 혈류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피부의 색은 몸의 순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니까요. 동양의학에서도 얼굴빛이 맑으면 장기가 건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탁해지고 회색빛을 띱니다. 즉, 소주 찜질팩은 단지 외적인 관리가 아니라 몸속 순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노년 여성의 사례를 소개드리죠. 72세, 평생 화장품보다 자연요법을 믿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달간 매일 밤 소주 찜질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맑아지니까 마음이 밝아졌어요. 피부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이 달라졌어요. 그녀의 말이 핵심입니다. 피부의 빛은 단지 겉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리듬이 회복된 신호이기도 합니다. 피부가 따뜻해지고 숨을 쉬면 몸 전체의 순환이 다시 고르게 흐릅니다. 이 순환의 리듬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함정도 있습니다. 피부톤이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자주 하거나 온도를 높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계가 좋은 리스트였다면 다음부터는 그 반대, 잘못된 사용법이 부르는 위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로서 꼭 드려야 할 경고입니다. 좋은 자극과 과한 자극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법, 다음 섹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소주 찜질팩은 피부의 숨을 열어주고 순환을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장점이 단점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피부가 진료실에는 인터넷에서 본 소주팩 따라 했더니 얼굴이 따갑고 붉어졌어요 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온도입니다. 뜨거울수록 효과가 빠르겠지라는 생각,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피부 온도가 42도를 넘으면 세포 단백질이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즉, 세포가 익는 것입니다. 찜질 수건을 너무 뜨겁게 두면 순환이 좋아지기는커녕 피부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수분을 차단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더 건조하고 거칠어집니다. 두 번째 잘못은 알코올 농도입니다. 일부 영상에서 소주를 그대로 거즈에 적셔 얼굴에 올려라. 이런 내용이 돌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 피해야 할 방법입니다. 순수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약 20%입니다. 피부 표면의 지질막을 과도하게 녹여 각질층이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염증성 색소 침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온수와 1:1로 희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잘못은 시간입니다. 10분보단 20분이 낫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피부는 5-7분 사이에서 온열과 보습의 균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 이상은 피부 속 수분이 오히려 증발하면서 역건조 현상이 생깁니다. 즉, 너무 오래 하면 피부가 숨을 쉬기는커녕 숨을 헐떡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잘못은 연속 사용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회복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피부의 보호막이 충분히 재생되지 못하고 민감성 피부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주기는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피부 상태 무시입니다.
이미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소주 찜질을 하면 피부에 자극이 가중되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얇은 눈가나 입 주변은 피해야 합니다. 얼굴 전체를 다 덮기보다 볼, 턱, 이마 등 상대적으로 두꺼운 부위만 선택하세요. 의학적으로 보면 좋은 자극과 해로운 자극은 단 2도의 온도 차이, 단 2분의 시간 차이로 결정됩니다. 이건 노화 피부일수록 더 예민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알코올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소량의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귀 뒤쪽이나 턱선에 살짝 바르고 15분간 기다려보세요. 가려움이나 열감이 없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 희석 비율이 높을수록 피부 자극은 줄고 효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자극을 줄여도 충분히 순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한 가지 더. 술 냄새가 나서 불쾌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소주에 레몬즙 한 방울을 섞어보세요. 자연적인 비타민C 향이 나면서 알코올 냄새가 줄고 추가적인 미백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피부가 두꺼워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만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피부는 두꺼워질수록 예민해진다. 노화 피부는 보호막이 두꺼워지는 대신 수분 흡수 능력은 낮아집니다. 그러니 더욱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제 안전한 사용법의 경계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은 그 반대편 냉찜질과의 차이, 즉 온도 관리의 핵심 원리를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찬 것과 따뜻한 것, 둘 다 좋다고 하지만 당신의 피부에는 어떤 것이 진짜 맞을까요? 그 답을 다음 섹션에서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럼 찬찜질도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냉찜질도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냉찜질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치료이고 온찜질은 피부를 활성화시키는 자극입니다. 즉, 방향이 반대인 것이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염증이 생겼을 때는 냉찜질이 좋습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반면 노화로 인해 피부 순환이 막히고 칙칙해진 경우에는 온찜질이 필요합니다. 따뜻함이 모세혈관을 열어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도 관리의 균형입니다. 피부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약합니다. 따라서 찜질의 온도는 미온, 즉 37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보다 낮으면 효과가 약하고 높으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냉찜질과 온찜질의 피부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온찜질 그룹은 7일 후 피부 수분량이 평균 14% 증가했고 혈류 순환 지표가 19%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냉찜질 그룹은 붓기와 홍조가 줄었지만 피부톤 개선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즉, 노화된 피부에는 따뜻함이 약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냉찜질과 온찜질을 순환적으로 병행하면 피부 탄력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온열 자극, 냉자극. 순서로 반복하면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번갈아 일어나 피부 속 순환 펌프가 강화됩니다. 이건 마치 피부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도차가 너무 크면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찜질을 할 때는 얼음팩을 직접 대지 말고 얇은 천을 한 겹 감싸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찜질 후 바로 냉찜질을 하지 말고 1-2분 2분 정도 피부가 스스로 식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는 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노화된 피부는 혈관이 좁고
세포의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급격한 냉온 자극은 피부가 놀라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온도 쇼크 반응, Heat to Thermal Shock Response이라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피부가 다시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온도 관리의 핵심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입니다. 미온으로 5분, 자연 냉각 1분, 가벼운 냉찜질 1분. 이 과정을 하루에 한 번 3일만 반복해도 피부의 혈관 탄성이 달라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이런 온냉 교대 자극이 콜라겐 합성 효소의 활성을 높여 피부 탄력을 평균 18%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단순한 찜질이 아니라 피부에 운동을 시키는 셈이죠. 여러분의 피부가 더 이상 차갑지 않다면 그건 피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손끝으로 볼을 살짝 만져보세요. 따뜻하다면 지금 피부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제입니다. 물론 냉찜질도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용 시기와 목적을 구분해야 할 뿐입니다. 외출 후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붉은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로 진정시키고 피부가 칙칙하고 무기력할 때는 온찜질로 순환을 깨우는 것. 이 두 가지 리듬이 번갈아 이어질 때 피부는 진정으로 숨을 쉽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렇게 깨어난 피부가 화장품보다 강력한 모공 청소 효과를 내는 이유를 구체적인 실험과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온도가 바뀌면 피부 속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변화를 보시죠. 거울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말합니다. 모공이 넓어졌어. 피부가 탁해 보여. 특히 60세 이후 이 변화는 더 뚜렷해집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지선 활동이 줄어들면서 모공이 스스로 닫히지 못하고 막힌 통로처럼 남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피부 속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는 숨을 쉬지 못해 회색빛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소주 찜질팩 하나로 이 막힌 통로가 열리고 피부의 순환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모공이란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피지선, 땀샘, 모근이 얽힌 복합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건강하게 작동할 때 피부는 스스로 세척, 보습, 방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이 통로가 닫히고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소주 찜질팩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모공 복원 작용입니다. 소주 속 알코올이 지질층을 살짝 녹이며 모공 내부의 피지와 미세먼지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 위로 따뜻한 수건이 덮이면 온도 상승으로 피지가 액화되어 배출됩니다. 이건 단순한 세안보다 훨씬 깊은 청소입니다. 한 대학 연구에서는 온열 알코올 팩을 사용한 그룹이 일반 클렌징폼 사용자보다 모공 내 피지 잔류량이 38% 적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건 자극이나 홍조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피부가 스스로 노폐물을 밀어내는 자정, 셀프 클리닝 능력이 깨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피부 속에는 피지 펌프 포레팜프라는 작은 근육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온도 변화와 압력에 반응해 피지를 밀어내거나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주 찜질팩의 온열 자극은 이 미세 근육의 반응성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모공이 다시 숨을 쉬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효과는 단지 깨끗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 속 노폐물이 제거되면 새로운 세포가 생성될 공간이 생기고
피부색이 맑아지며 보습 성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즉, 모공 청소가 끝나면 화장품이 비로소 효과를 내는 피부로 바뀌는 겁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종종 말합니다. 세안이 아닌 순환이 클렌징이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모공이 막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순환이 열리면 피부는 스스로 깨끗해집니다. 실제로 한 68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주 찜질을 하고 나면 피부가 미끄럽고 매끈해요. 비싼 팩보다 시원하고 무겁던 얼굴이 가벼워졌어요. 그녀의 피부는 육안으로도 톤이 균일해졌고 주름 사이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이런 변화는 과학적으로 설명됩니다. 모공이 열리고 피지가 빠져나가면 피부 표면의 열 반사가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피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산소 공급이 균일해져 피부의 회복 리듬이 안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가 숨을 쉬는 상태입니다. 다만 모든 피부가 같은 반응을 보이진 않습니다. 건성 피부는 주 3회, 지성 또는 복합성 피부는 주 1회로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수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세안 후 피부가 깨끗한데 왜 답답하지? 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모공이 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은 세포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이 과정이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단 7분의 온열과 순환으로 피부는 다시 숨을 쉽니다. 그 숨은 생기와 자신감을 되돌려줍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의학 논쟁의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알코올이 피부에 정말 이로운가 혹은 위험한 자극일 뿐인가? 의사들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의사 선생님, 알코올은 피부에 나쁘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일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반은 오해입니다. 알코올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다 아는 건 의학적으로 명확한 사실입니다. 특히 고농도의 알코올은 피부 표면의 지질막을 녹여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고 민감성 피부에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은 무알코올, 알코올 프리 문구를 강조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모든 알코올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피부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알코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주의 주성분인 에탄올, 이탄올. 은적정 농도에서 살균, 저순환 촉진 효과를 가집니다. 실제로 2021년 대한피부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5% 이하의 에탄올 용액은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모공 내 세균 밀도를 40% 이상 줄였습니다. 피부 염증이 줄고 피지선이 안정화되었다는 결과도 있죠. 하지만 농도가 높을수록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 이상이면 피부 장벽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수분 손실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한편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A그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알코올은 불필요한 자극이다. 피부는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 반면 B그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피부 순환이 약한 노년층에게는 가벼운 자극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노화된 피부의 반응성이 있습니다. 젊은 피부는 자극에 과하게 반응하지만 나이 든 피부는 반대로 반응이 둔해집니다. 따라서 소량의 자극이 오히려 피부의 순환을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60세 이후의 피부는 혈관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피부 속 미세 혈류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산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지연됩니다. 이때 알코올이 주는 미세한 자극은 모세혈관을 살짝 흔드는 효과를 냅니다. 바로 이때 온찜질과 결합하면 피부는 자극을 순환으로 전환시킵니다. 즉, 알코올 그 자체보다 온도와 시간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따뜻함이 알코올의 자극을 중화하고 짧은 노출이 피부 손상을 막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열 완충 작용, Thermal Buffer Effect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하죠. 한 연구팀이 알코올 희석 비율별로 피부 장벽 단백질, 세라마이드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10% 농도 이에서는 세라마이드 손상이 없었고 오히려 미세한 혈류 증가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30% 이상에서는 손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즉, 저농도 알코올은 자극이 아니라 자극의 조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코올은 악역도 주연도 아닙니다.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부를 너무 보호하려고만 한 건 아닐까요? 때로는 너무 지키려는 마음이 회복의 기회를 막기도 합니다. 피부도 사람과 같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물론 모든 피부에 맞는 건 아닙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얇은 분들은 소주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물과 꿀을 조금 더 섞어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알코올의 순환 효과는 유지하면서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이 균형이 유지될 때 피부는 다시 숨을 쉬고 노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늦춰집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균형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 70세 이후에도 회복된 피부 사례를 통해 재생은 느리지만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생이야. 이미 늦었지. 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피부는 늦게 반응할 뿐 멈추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 피부 재생 주기는 젊을 때는 약 28일, 70세 이후에는 45, 60일로 늘어납니다. 즉, 변화가 더디게 보일 뿐 회복 능력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산에 사는 72세 여성 박모 씨는 수십 년 동안 햇빛에 노출된 탓에 기미와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지금 와서 뭘 해도 달라지지 않겠지 라며 소주 찜질팩을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주 후 거울을 보던 그녀는 말했습니다. 색이 달라졌어요. 얼굴이 다시 내 얼굴 같아요. 그녀의 피부는 실제로 밝기가 17% 개선되었고 피부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과 검사에서도 콜라겐 합성 지표가 9% 상승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된 세포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다만 자극이 약하거나 순환이 막혀 있어 반응이 느릴 뿐이죠. 소주 찜질팩은 이 세포들에게 이제 다시 일어나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온열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ATP, 에너지 생성 물질의 생산이 증가합니다. 즉, 피부 속 공장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곧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단 3일 만에 변화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70세 이후에도 피부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임상 결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매일 미온 자극과 천연 보습팩을 병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피부 수분 함량이 22% 증가했고 잔주름 깊이는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단 한 가지 공통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보다 리듬입니다. 매일 조금씩 피부가 기억할 정도의 자극을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노화 피부가 다시 살아나는 방식입니다. 노년의 피부는 느리지만 한번 회복하면 오래 갑니다. 젊은 피부는 빠르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70세 이후의 피부는 오히려 단단하다. 피부의 회복이 느리다는 건 그만큼 깊이 자리 잡는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피부가 천천히 변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험적 사실을 공유하죠. 온열 자극을 받은 노년층의 피부에서는 HSP 단백질이 꾸준히 분비되었습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 손상을 막고 새로운 콜라겐 섬유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건 젊은 세대보다 오히려 노년층에서 더 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지속력 있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70세의 피부가 다시 빛나는 이유는 기적이 아니라 몸의 기본 원리를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다림이 필요할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이제 피부는 숨을 쉬기 시작했고 세포는 깨어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마음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괜찮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피부의 회복을 완성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회복의 순간을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적인 변화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부가 다시 숨을 쉬는 그날, 당신의 마음도 함께 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세안 후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 얼굴엔 웃음이 없네. 피부가 지쳐있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소주 찜질팩을 시작한 지 며칠,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입니다. 주름은 그대로인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빛 반사가 아닙니다. 피부가 숨을 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피부가 숨 쉰다는 건 산소가 드나들고 순환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혈색이 돌고 표정근이 부드러워집니다.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그 사람 고유의 인상이 되살아납니다. 의학적으로는 모세혈관 산소포화도 상승이라고 부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당신의 기분까지 바꾼다는 점입니다. 한 74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찜질 후 얼굴을 만지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피부가 살아난다는 건 곧 마음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얼굴이 칙칙해지는 이유도 피부와 감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안원 피부 마음 상관 반응이라 부릅니다. 피부가 따뜻해지면 뇌의 편도체가 안정 신호를 받습니다. 불안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즉, 피부의 회복은 단지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피부의 회복에는 약보다 기분이 먼저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마음, 그 한 가지가 세포의 리듬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피부 세포에는 우리의 감정 신호를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체 레셉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손길이나 긍정적인 감정은 이 수용체를 자극해 세포 회복을 촉진합니다. 그러니 소주 찜질팩을 할 때 그 시간을 의식처럼 사용해 보세요. 지금 내 피부가 숨을 쉬고 있다. 지금 나는 다시 살아나는 중이다. 그 한마디가 세포를 깨웁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암시가 아닙니다. 뇌와 피부가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은 곧 피부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병행한 노년층의 피부 회복 속도는 일반 그룹보다 27% 빨랐습니다. 피부는 과학과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종종 말하죠. 피부는 당신의 마음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울이다. 거울 앞에서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얼굴빛이 맑아지고 눈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피부를 관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다시 온기를 불어넣은 것입니다. 한편 이런 정서적 회복은 삶의 태도까지 바꿉니다. 자신의 얼굴을 다시 돌보는 사람은 삶을 다시 돌보게 됩니다. 피부가 숨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혈압과 맥박까지 안정됩니다. 이건 단순한 미용 효과를 넘어 건강 회복의 순환 구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도 아마 누군가는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팩이 아니구나. 이건 내 자신에게 주는 휴식이구나. 그렇습니다. 소주 찜질팩은 단순한 홈케어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의식입니다. 피부가 숨을 쉬는 순간 당신의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야말로 노화의 속도가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3일, 이 작은 루틴으로 당신의 피부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그 실천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피부를 천천히 바라보세요. 그 주름, 그 점, 그 모든 흔적은 세월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피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3일 소주 찜질팩을 시작해 보세요. 소주 한 스푼, 꿀 반 스푼, 알로에 한 스푼. 이 단순한 조합이 당신의 피부에 호흡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하루 7분, 거울 앞의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 시간 동안 세상은 잠시 멈추고 오직 당신의 피부와 숨만 존재합니다. 수건의 따뜻함이 볼을 감싸고 미세한 증기가 얼굴을 덮을 때 그건 단순한 찜질이 아니라 피부 속 순환을 깨우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첫날은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날엔 얼굴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셋째 날, 거울을 볼 때 눈가에 잔잔한 생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피부가 다시 살아난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 피부가 기억할 만큼 반복하는 것. 그게 바로 젊음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이런 걸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피부가 다시 살아나려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몸은 늘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화장품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당신을 돌보는 작은 약속입니다. 피부를 돌본다는 건 곧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노화를 멈추게 하는 첫 번째 힘입니다. 오늘부터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단 7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세요. 그 짧은 시간이 피부의 온도와 표정,
그리고 삶의 기운까지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름이 있어도 괜찮고 기미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이 끝나기 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피부 회복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힘이 됩니다. 당신의 변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기억하세요. 피부가 숨을 쉬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마음이 젊어지면 삶이 다시 피어납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건강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